예, 오늘 몇 번부터 보면 되죠? 응? 290번이요? 맞아요? (290번) 보름 몇 번 썼죠? 예?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단순하게 요렇게만 할 수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요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비용은 cannot be counted, cannot be numbered. 그렇죠? 속하지 않아요. 어디에 속하지 않죠? 그 계획에 무엇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비용이라는 게 그 계획에 무엇이 아니다예요. 이해합니까? 비용은 그 계획에 무엇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즉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죠? 그럼 두 개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그 계획에 뭐가 아니면은, 그쵸? 그쵸? 그 계획은 성취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가 아닐까라고 얘기했을 때 비용이 그 계획에 무엇이 아니라면, 그쵸? 그럼 방향성을 본다면 효율성, 아니죠. 앞에 나오는 거니까 highlight, feature, disadvantage, claims, defects. 그러면 highlight, feature, claim 말고 제가 보기엔 네거티브 한다는 두 개네요. 불리한 점이나 결함. 그쵸? 그러면 이 disadvantage나 defect가 뭐죠? 비용이라는 게 그 계획을 뭐 하는 게 아니다? 방해하는 게 아니다예요. 그쵸? 문제거리가 아니다.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안 되는 계획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죠? 비용을 쓰면서 안 쓰면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뭐예요? 이노베이션이에요? 아니면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가 경제라고 할 건가요? 뭐죠? 굉장히 많이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겠네요. 질문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B번에 세이빙즈 쓰신 분들이요, 세이빙즈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절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축액, 그렇죠? 저금액이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 분. 여러분, 그 문제를 꼬면 꼴수록 본인이 불리해진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비용이 그 문제, 그 계획의 문제거리,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비용이라는 게 그 문제의 결함과 결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군가 옆에서 후원자가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팡팡 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돈을 열나 많이 쓰면서 성취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돈을 펑펑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돈이 방해가 안 된다는 건 돈 문제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 답 5번. 질문. 질문하세요. 이상하면은. 넘어가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91번. 남상길. C번이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답을 다 썼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되게 그쵸 보면서 그 신선했어요. 왜 신선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세요. 모든 소설은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이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처음에 낯설고 이상한 세상. 즉 다시 말해서 책을 읽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뭡니까? strange, new. 그렇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strange, new 세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똑같죠. 우리가 서서히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렇죠? 방향을 정하죠. 그렇죠? 그것의 방식이 이게 뭐예요? 새로운 세상의 방식이. 그렇죠? 이게 결국 이 얘기 다시 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서서히 선택적으로 적응해가는 거죠. 새로운 세상의 방식에. 그것과 요 개념과는 어떨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 보자마자 느낀 게 이렇게 되겠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이런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저는 여행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출제하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탐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막 떠올렸어요. 그런데 되게 놀랬던 거는요. 저만 놀랬을 것 같은데요. 왜요? 이 사람이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환경이라는 말을 안 써줬네요. 저는 여기에 새로운 거고 뭘 통해서 새로운 데 들어가지 뭘 통해서 새로운 데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는요. 새로운 세상을 안 줬어요. 그래도 얘랑 똑같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전 이 개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해갑니까? 인펀트란 개념을 떠올려 보니까 이게 굳이 여기에 새로운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그럼 저는 출제자가 떠올리는 인펀트란 개념 보고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겁니다. 인펀트란 개념 떠올릴 수 있기 되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태어나서 적응해 가는 것. 이것과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것. 똑같은 얘기네요. 상규. 다. C 맞죠?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죠? 저 같으면 자꾸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출제자였다면은 인펀트를 떠올려 놓고서 이렇게 주지 않았을 거야. 저 같으면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책을 통해서 새로운 데 가고 누가 또 여기에 적응하는 게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아이.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주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줘서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만들었죠. 상규 괜찮죠? 오케이. 92번.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합니다. 93번 정주현. 92번 정주현. 4번이요. 보세요. 이 문제는 아마 여기를 뚫어지게 본 사람들은 아마 뭘 썼을까요? C를 썼을 것 같아요. 맞나요? C 쓰신 분 손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 말이 맞나요? self-important가 너무 눈에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출제자도 의도한 겁니다. 거기 보라고. 그거 보세요. 그런데 그 자칭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들은 전문가들의 말들, 그렇죠? 앨범 자켓에 있는 그 전문 용어들, 그렇죠? 종종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거죠? 뭘 제시하는 거죠? 진정한 음악의 이해라는 거는 어떻다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과정이지? 진정한 음악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지? 출제자가 단서를 준 부분은 여기에요. 전문가가 아닌 애들은 접근할 수 없군요. 그렇죠? 걔네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렇죠? 그 분야에 있지 않은 애들과 전문가가 아닌 애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애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거라고 얘기하죠? 어떤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렵고 고난도겠군요. 그렇죠? 전문가들만 있으면 전문적인 거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주연 몇 번이 좋겠어요? 보통 애들은 알 수 없는 뭐야? B야, 아케인이에요. 이게 아케인이 감추어진 자기들만 아크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방주 안에 들어서 자기들만이 비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에로건트는 왜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는 원래 논리에서는 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수학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같이 그죠? 지금 공부 이만큼 안 한 여러분 초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만한 문제네. 저 지금 연락 거만하네.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해 못한다고 했다고 그걸 거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답은 B요. 질문. 이해 가죠? 제가 빠르게 설명하긴 해도 그렇죠? 다 중요한 단서는 얘기할 겁니다. 자기 단서랑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얘기하세요. 93번. 파울. D번이요? B요. B요. (93번) 문제는 한번 단순화시켜 봅시다. B번 쓰면 손 들어보시죠. 아니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보다는요. 문제 가지고 있는 그 구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이 컨셉이에요. 그렇죠? 이 컨셉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 컨셉을 잘 이용해요. 어떤 컨셉인가 하면은, 뭐라고 쓸까요?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순 개념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인데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을 썼어요. 모순 개념을 피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거 역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경제 성장이 빨라진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거는 모순되죠.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과 경제 성장을 같이 주지 않고 뭐예요? 경제 성장의 속도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모순 개념 피할 수 있죠. 경제 성장은 빨라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는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 아니죠. 모순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음주 위반 처벌이 그렇죠?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음주 위반 처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적발 단속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음주 위반 적발 단속이 많아진다는 거죠. 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음주 운전 자체가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 그렇죠?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음주운전 위반 처벌이 증가하는 것은 음주운전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적발 단속이 많아져서 그만큼 그렇죠?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컨셉까지 문제는 거라고요. 보세요. 화산 분출에 뭐라고 그랬었죠? 보고 숫자가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not a 법이에요. 그쵸? 결국 얘가 중요한 거죠. 화산 분출 보고가 증가하는 것은 뭐가 늘어나는 거죠? 뭐가 늘어나는 거죠? 그쵸? 화산의 그쵸 보고 기록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쵸 보편화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뭐가 아니라 그쵸? 화산 활동 자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컨셉 문제는 거라고요. 됐어요? 바울이었었나요? B요. 괜찮아요? 질문. B 괜찮죠? 시스테마틱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그렇죠? 우리 앞에서 그런 문제 본 적도 있잖아요. 마약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나를 정복한 건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마약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나를 정복한 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마약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그래서 마약이 내 삶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건 되죠. 나하고 내 삶이 틀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화약이 말이 꼬입니까? 그렇죠? 화산 분출 기록이 증가한 것은 그렇죠?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화산 분출 자체가 증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두 개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94번 양종. C번이요. 보세요. 이때 챌린지는 도전이라보다는 책임과 의무겠죠. 챌린지 해야 될 일. 의무예요. 누가? 재밌게 썼네요. 그쵸? 이 부분이 뭐예요? 그쵸? 독재 국가에서 쓰여진 소설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챌린지. 의무는. 그쵸? 즉,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쓰여진 글을 그쵸? 해석해야 되는 일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건가 하면 이거 순접이죠. 그렇죠? 그 일은 여기에 놓여 있어요. distinguish 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웠죠. 왜? distinguish 왜요? A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from B가 보이면 딱 역접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의 variation 줬네요.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는데 from을 안 주고 헷갈리게 하려고 as opposed to를 줬네요. 그렇죠? 근데 더 잘 보이죠? from보다. 역접인 게. 그렇죠? distinguish A from B도 A, B가 역접인데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얘와 얘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뭐와 뭐를 구별하면 되죠? 그렇죠? 앞에 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뒤에 게 쉽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서 여러분 억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억압되고 강요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해가요? 독재 정권에서 쓰여진 글을 그렇죠? 해석하는 방법은 강제로 쓰여진 것과 그렇죠? 그렇죠?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요된 것과 작가가 원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을 구별해야겠네요.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 됐어요? 양종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몇 번 같아요? 몇 번? B요. 강요된 게 impose, demanded 이 두 개뿐이 없죠? 그런데 앞에는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는 의미는 peripheral 이건 주변이라 안 되죠? organic이라는 단어 맨날 유기농 식물만 생각하지 말고 organic이 그거의 본질적이고 그쵸? 고유한 속성에 뜨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작가가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 거 이게 올게닉이죠. 답은 B요. 괜찮나요? 여러분 제가 처음 수업할 때 단순화 방향성 이런 거 얘기할 때 솔직히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단순화는 정말 그렇죠. 그 논리 문제 푸는 데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단순화가 독해 문제 푸는데도 파괴력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독해도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질문. (95번) 유라. 응? 몇 번이요? (5번) 5번 쓰면 손 들어보시죠. 안 많죠? 안 많아요. 왜 안 많을까요? 이 문제. 왜 안 많을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안 많은 이유. 제 판단이긴 하지만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5번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이요. 그렇죠? 내용에 쫀 거예요. 내용에 쫀 거죠. 레디에이션, 방사능 유출, 와, 그 다음에 뭐 가치가 담겨 있는 이거 어렵네. 여러분 큰 틀만 보자고요. 보세요. 위험을 측정하는 것. 그렇죠? 다 필요 없죠. 얘는 다 필요 없어요.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요런 문제이긴 하다. 요런 문제이다. 그렇죠? 위험을 측정하는 건 요런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죠? 여기 가지고. 그러나 이런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문제죠? 이게 원인이 문제를 다시 받는 거죠. 이런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예요. 그 대답은 그렇죠? 그 대답은 그 해결책은 그렇죠? 어때요? 가치가 실리고 감정이 들어가는 정책의 토론 문제예요. 뒷이야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요?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의 속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위험을 평가하는 문제, 위험을 측정하는 문제와 그렇죠? 이건 뭐예요? 위험을 뭐 하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위험을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가치와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가치와 감정을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네요. 됐어요?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맨날 하고 있는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객관과 주관의 문제를 말 바꾸는 겁니다. 얼마큼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문제.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되는 문제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다? 주관적인 문제일 수뿐이 없다. 이거 대립중거라고요. 얘랑 반대되는 단어. 됐어요? 유라 물어봤었나요? 유라 5번. 괜찮죠? 테크니컬. 기술적이고 기계적이고. 유라가 5번이라고 그랬었죠? 네?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번 같아요? 5번입니다. 5번. 질문. 괜찮아요? 네. 96번. 윤희. 서윤이. 몇 번? 어? B번이요. 이런 문제는 재밌네요. 그쵸? 이 문제도, 그쵸? 다 재밌다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냥 뽑아놓은 거니까, 그쵸? 문제를 얘기할 걸 뽑아놓은 거니까, 그쵸? 혹시 여러분, 여기에다 세모 쳤나요? 여러분, impressive가, 그쵸? 굉장히 인상 깊고 감명 깊은 거죠. 우리가, 원래 제일 똑똑한 애가 1등 하면 감명 깊어요? 꼴등 1등 하면, 인상 깊고 감명 깊지 않아요? 바보가 다 맞으면 놀라지 않아요? impressive 그게 뭐냐면, 놀라워. 내가 남의 멍청함을 어떻게 하는 게 놀라워. 그래서 모르지만은, 그쵸? 걔네가, 남들이, 그들이 어리석은 짓 하면서 똑같이라고 했어. 똑같이. 그럼 똑같이라는 말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걔네가, 그 멍청한 애들이 똑같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놀라운데 똑같이 걔네가 뭐에 참여해요? 나의 어리석음을 참아주는 게 놀랍겠네요. 그럼 여기 뭐예요? put up with랑 동의되어 들어가면 되네요. 바보들 똑같이 탄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참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이해가요? 근데 이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거 썼어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 놀랍거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쵸? 그러나, 제가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그쵸? 비교급이 있거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이에요. 그쵸? 야, 이것도 놀라워. 내가 남의 멍청함을 참아주는 거 놀라운데,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게 있는 게 뭔지 아냐? 그쵸? 걔 멍청한 애들이 내 멍청함을 참아준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강화된 건데, 그쵸? 임프레시브의, 그쵸? 놀라운 게 뭘까요? 이게 놀라워. 이해가 안 가. 와, 이랬으면 더욱더, 그쵸?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그쵸? 생각하기 힘든 것을. 그쵸? 그게 한번 잡으면 되겠죠. 윤희, 잡아보세요. 저는 요 두 번째 블랭크는 believe, understand 이런 단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어 주지 않았네요. 다. 앞에는 참다. 뒤에는 understand, 이해하다. 5번이요. 괜찮아요? 그렇죠? believe나 understand보다 조금 그래도 난이도 높이려고 노력했죠. appreciate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도에 속진 않죠. 96번. 괜찮았습니까? 질문. 지금 제가 하는 거 빨라요? 빨라요?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좀 더 천천히 할까요? 좀 더 천천히 할까요? 네. 97번. 은호. 은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또. 은호, 몇 번 썼죠? 몇 번이요? B번? B번은 별로 호응 없을 것 같아요. B번 쓰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많이 또 한 명 생겼네요. 그렇죠. 절친되겠네요. 한 명 생겨서. 혜영이는? D번 쓰시면 어때요? D번. 오케이. A번 쓰면 어때요? A번 손 들어보세요. A번. 오케이. 솔직히 저는 답 이거 오픈시킬 겁니다. 그렇죠. 저는 못 정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하고 뭐 중에? A하고 D 중에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결정적으로 한 군데서 걸리더라고요. 얘가 그쵸 어울려요. 공개적으로 누구랑 어울리죠? 그쵸? racist organization 어떤 특정한 그룹과 어울리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가 판단 내릴 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일반화. 왜? 여러분, 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나왔을 때는 favoritism보다 prejudice란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여러분 느낌이 잡히거든요. 근데 일반화 시켜서 A라는 애가 특정 B라는 그룹과, 그쵸? 어울리고 있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떤 A라는 애가 특정한 그룹하고 어울리면은 걔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 특정한 그룹을, 그쵸? 위해서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특정한 그룹을 위하는 마음을 안 보여준다면, 그럼 다 뭐예요? favoritism이죠. 그쵸? 어떤 favoritism이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을 위해주는 편애나 특혜죠. 그런 걸 안 보여요. 왜? 판사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말고 일반화시켜서 어떤 특정한 애가 특정한 그룹과 어울리고 있으면서 그 특정한 그룹을 지지하지 않으라고 그러면은 답은 A예요. 일반화시키면. 됐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판사를 놔두는 건 판사를 일반화시켜요. 어떤 애가 누구랑 어울려?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들여다보겠다. 특정한 그룹이 아니고 인종차별 그룹을 어울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요? 특정한 그룹이 아니고 얘가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럼 어때요? 얘는 어떤 애죠? 편견과 선입견에 빠진 애죠. 인종차별이라는 거. 그렇죠?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답은 뭐가 되죠? D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애들과 어울리는데 걔네 편을 안 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얘가 어떤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그 선입견을 안 보이는 건지. 됐어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둘 다 그렇죠. 정당화가 가능해요.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는 논리적 단서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A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설명 듣고 나서 A. D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D. 저도요. 출제자는 D를 의도했을 것 같아요. D를 의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이죠? D를 의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A라고 얘기하는 사람 부인하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A라고 얘기하는 사람 부인하기 힘들죠. 저 레이시스트만 없었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저 레이시스트를 저게 스페셜 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은 그렇죠. 어떤 파티큘러 그룹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르게니제이션 앞에 있는 요 단어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렇죠. 사회 특정 그룹이라든지 압력 단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100% 뭡니까? 이거는 페이버리티즘이에요. 특정한 그룹을 지지하니까. 근데 이게 레이시스트라는 단어가 있는 바람에 레이시즘이 어떻게 보면 프레주디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출제자가 4번을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질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죠? 은호한테 물어봤었나? 답 일단 D로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답을 안 정하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8번. 형수. 왜요? 그런 생각 안 해봤네요? B가 답이 된다 그러면 5번도 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단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B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2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인하는 거랑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요. 어? 반항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대디아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겠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겠죠? 어쨌든 B요. 설명해 보세요. 왜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이 문제 여러분 머리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바로 어디서부터예요? 잘 보세요. 그 장군이 비난했어요. 상원의원을. 왜? 이런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 하고 비난했어요. 이유는 그쵸? 그 상원의원이 어떻기 때문에 공군의
타격, 공습만 가지고 그쵸? 공격자들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피곤해지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예요. 왜? 보니까는 여러분이요, 저 빨갛게 제가 괄호로 꺾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가능해요, 선생님. 공습으로 요즘에 현대적인 공중전이어서요. 선생님, 안 됩니다. 지상군이 그래도 결국은 있어야지 되죠.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순간 꼬인 겁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화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군인이 비군인을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욕해. 왜? 그렇죠? 네가 뭘 알아? 이게 뭐죠? 이 빨간 부분 뭡니까? 이게 군사 전략이죠. 그렇죠? 군사 전략. 왜 네가 군사 전략 얘기해? 군사 전략 모르면서 무슨 군사 전략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 문제라고요.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걔가 자기 전문 분야를 아는 척하니까. 됐어요? 그 아는 척하니까 주장이 뭐예요? 몇 번이죠? 형수. 왜 D번이에요, 이게? 아는 척하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예요? A번에 애드보케이팅 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디나이도 왜 그런 전략을 부인하는 것도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논리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죠. 물론 아까 테크니컬하게 디나이하고 디스얼라우도 주긴 했지만은 뭔가 이런 군사 전략에서 부인한다는 단어가 나오려면은 그 부인한다는 단어가 나올 만큼의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건 없죠. 그렇죠?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 전문적인 내용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고 제시하니까. 이해가요? 질문. 예. 문제 풀 때요. 네. 잠들고 언론 가지고요. 예. 그 공군 공습이 예. 혼자서 그 공격자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드보케이팅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요 안을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는 순간 그쵸? 이 문제 답은 멀어져요. 복잡해집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취하면 상관없어요. military strategy, 군사 전략. 그렇죠? 정치하는 놈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왜 그죠? 주장을 하느냐고 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습만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의미 없는 문제라고요. 됐어요? (99번) 해요. 99번에 5번이요. 5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도 있어요? 5번 아니고 못 썼어요. 보세요. 이 문제는 왜 냈는지 아세요? 방향성 때문에 낸 게 아닙니다. 그쵸? 의견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의견을 컨센서스 합쳐야 돼요. 그러면 합쳐야만 한다는 건 의견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쵸? 합쳐지기 힘든 상황이어야 되죠? 합쳐지기 힘든 상황이 뭐예요? 지각각이고 떨어져 있어야 되죠? 지각각이고 떨어져 있는 게 뭐죠? 5번이죠? 이 문제 왜 냈을까요? 폴라리티라는 단어에 의미하려고 낸 겁니다. 폴라리티라는 단어 논리에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양극화된, 완전히 극단으로 갈리는 이런 뜻이에요. 폴라라이즈드예요. 근데 어느 학생들 자꾸 폴라리티를 한쪽 극으로 치우친 이런 뜻 아니고요. 서로 의견이 완전히 differentiated, 상이하다는 의미라고요. 됐어요? 완전히 대립되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질문. 이해가요? 형수는 D번을 썼다고요? D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랑 무슨? 5번이 너무 이렇게 모순인 줄 알았어요. 양방으로 가면 어떻게 합치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해야만 한다니까요. 그렇죠? 됐죠? 300번. 명인. 명인 별명이 뭐예요? 몰라요? 명인 몇 번이요? 4번. 이 문제도 잘 보세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헷갈리게 하려고 장난만 친 겁니다. 보세요.
누군가가 주장하지만 필요 없어요. 통행료 받으면 무슨 뭐 하이웨이 유저 필요 없어. 통행료 받으면 막을 수 있네. 뭘 막을 수 있지? 그쵸? 세금 올리는 거 막을 수 있어. 됐어요? 통행료를 거두면 세금 안 걷어도 되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그쵸? 이런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그러나, 통행료 내면 안 걷어 세금. 이게 앞에 주장이에요. 반대 주장입니다. 어쩌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쵸? 세금에 의존해야만 합니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통행료 내면 세금 안 올려도 돼. 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그쵸? 어쩌고 때문에 세금에 의존해야만 해. 하지 않아도 돼. 당연히 반대말이니까 역접이니까 뭐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게 되겠네요. 그쵸? 뭐 이유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도로 유지 비용 때문에 세금의 의존이 불가피합니다. 명이 답. 몇 번? C번. necessitate요. 이해가요? 단순한 개념이라고요. 위의 개념은 어떤 애들은 세금 올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죠?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세금 내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시킨 건데, 굳이 헷갈리게 이것저것 내용만 갖다 덧붙여 놓은 거죠. 살만. 안 보이게 하려고. 그죠? 단순화가 관건이 문제죠. 방향성이 심플하네요. 301번. 지연. 몇 번이요? 보세요. 여러분에는 while scientist라고 잘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이런 게 아니군요. 이거 scientist예요. 스에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거 scientist입니다. 고치세요. scientist, dismiss까지 합쳐버렸네요. 그렇죠? scientist, dismiss. 풀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scientist, dismiss요. 왜 이렇게 전에는 제대로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책을 옮기면서 깨졌죠? 그냥 한글이 아주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막 깨지고 막 이러기도 하는 것 같죠? 오늘 영화인가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도 틉시다. 덥네요. 다 틀었네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예? 온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풍 안 돼요, 환풍? 환풍이나 송풍이 없어요? 바깥바람 들어오게 하는 거 있어요. 승환, 기계체 아니죠? 송풍을 들려 있어요? 됐네. 잘했습니다. 원래 하원이라는 데가 그래요. 그렇죠? 어저께까지 에어컨 틀다가 오늘부터는 히터 틀어야 되죠. 그리고 이 기계가 전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냉온방이 다 되는데 냉온방을 동시에 쓸 수는 없대요. 그렇죠? 온방이 다 되는 기계지만 어느 교실은 냉방이 되고 어느 교실은 온풍이 나오고 이렇게 갈 수는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냉풍을 틀면은 막 교무실은 얼어 죽지요. 막, 그쵸? 여기서 냉방을 하면 교무실 얼어 죽고 막 그럽니다. 그쵸? 교무실은 온풍이 안 나오고 막 이러죠. 그쵸? 봅시다. 과학자들은 dismiss as fanciful. 이 fanciful은 공상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해요. 무엇을? 목적어 뒤로 후치된 거죠? 갑작스러운 유전자 변화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반면에, 그럼 보세요. 주목. 과학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죠. 가능해요. 자연은 마치 음악가처럼,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죠? 때때로? 그쵸? 모르겠는데 뒤에서 얘기하죠. 예상했던 것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different from, 멀어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상과 다른 걸 하는 게 뭐죠? 그쵸? B, improvise,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임프로바이즈가 너무나 또 매력적인 게 이 사람은 정말 착하죠. 왜요? 임프로바이즈 못할까봐 무슨 얘기도 해줬죠? 음악가처럼. 이런 것도 써줬죠. 그렇죠?
출제자가 그쵸, 되게 단서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 D 하면서 온유의 말끝이 올라가는 거는 역접이지요. 그렇죠? 왠지 온유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D 그렇죠? 그래요? D 자신감 없었군요. 왜 말끝이 올라가면 역접이에요? 왜 말끝이 올라가면 역접이죠? 그럼 배운 거 기억 안 나요? 말끝이 올라간다는 거는 의문이 있다는 거고 의문문은 역접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의문문은 의문문을 그렇죠? D일까? 그러면 본이요. 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강하게 그쵸, 어필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좌절해요. 이것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좌절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기억하는 건 도움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건. 기억하세요.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갑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바로 이것들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기능을 하는데 뭐에 맞춰서 기능하죠?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좌절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각각의 그것들이 뭐예요? 뭐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그렇죠? 규칙에 맞춰서 작동을 하네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충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자신의 복잡한 규칙을 따라서 기능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걔가 얘고 얘가 걔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죠? 그 복잡한 규칙들이 그렇죠? 확보합니다. 뭐를 확보하죠? 일이 그렇죠? 수행되어지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죠? 벗에 중요한 거죠. 좌절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렇게 규칙을 따르는 것이 잘 되게 만든대요. 일을 정확하게. 그렇죠? 좌절스러운 것도 있지만 뭐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뭐는 아닐지라도 이거는 정확한 거랑 반대되는 거죠. 네거티브죠. 정확하게 부정확한 건 알지라도 그렇죠.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앞에서 자신의 규칙에 따라서 수행하는 일, 그렇죠? 이거부터 잡아보세요. 온유. 뭐예요? 에? 규칙과 원칙을 따라서 하는 거야. 데스파티즘은 독재예요. 독재는 뭐죠? 내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겁니다. C번의 뷰로크라시가 여러분 관료제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스탠다드 오브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SOP요. 그래서 어떤 그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 하는 거 보면 규정상 맨날 이러죠. 그렇죠? 그게 뷰로크라시죠. 맞아요? 그래 놓고 뒤에 있는 거 잘 보니까 어때요? 그게 정확하잖아요. 모호하진 않지만. 그렇죠?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하진 않지만. 괜찮죠? 왜? 규칙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진 않지만 정확하긴 하잖아요. 역접성 나오죠? 답은 몇 번이요? C요. 질문. 몇 번이요? 보세요. 하이라키라는 게 규칙인가요? 대부분 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세요. 여기에 그 소령, 중령, 대령, 장군 이런 계급 서열 나와 있는 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렇죠. 뷰로크라시하고 하이라키가 그렇죠?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이 있죠. 관료제 사회에서는 서열을 중시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서열주의 사회와 관료제 사회는 전혀 틀립니다. 관료제는 정해진 틀에 의해서 우리가 레드 테이프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거요. 그렇죠? 행하는 게 관료제를 강조한 거고 서열은요. 위계질서를 강조한 거라고요. 위계질서를. 여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좋은 질문이죠. 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하이라키 왜 썼을까요? 그렇죠? 헷갈리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키. 그렇죠? 뷰로크라시하고 헷갈리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창모 3번. 창모 누구랑 싸웠어요? 예? 단호 의사가요? 부러지진 않았어요? 병원 가봐야 돼요?
4번이요? 조심하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쵸? 작년에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시험 앞두고 주말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축구하러 갔다가, 그쵸? 2달 입원해버렸어요. 축구하다가 뭐 다리 부러지고 뭐 골절되고 해서 못 일어난다고 갈비뼈 부러지고 무슨 축구를 무슨 살인축구 뭐 소림축구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축구를 했길래 그래서 무슨 전화 왔길래 뭐 못 일어나서 못 간다고 수업도 못 듣고 그래서 시험도 못 볼 거다고 해서 무슨 축구를 하다가 했는데 막 무슨 소림축구를 했냐 네가 어떻게 온몸이 그렇게 막 옛날 군대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해가죠. 군대 축구요. 그쵸? 무식하죠.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4번이요. 4번, 보세요. 303번이요. 창모가 결정적으로 놓친 단서가 있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겼다 했거든요. 이 관계대명사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그쵸? 그거 놓쳐서 틀린 거예요. 역접입니다. 왜 역접이죠? 여러분한테 무지 강조하던 거죠? 뭐 놓쳤습니까? 뭐 놓쳤어요? 시제 차이요. 얘는 헤드 PP죠? 맞아요? 얘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보기 단어 보문에 다 뭐로 돼 있죠? 과거죠? 그럼 시제 차이죠?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었던 wisdom이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걔한테 걔 있거든 하고 연락 claimed for 했던 거 있는데 그게 있더라 없더라? 안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그의 능력을 평가한 것을 뭐라고 취급하죠? as what? 너 구라쳤지? 구라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고 됐어요? 시제 차이 잡았으면 다 나옵니다. 몇 번이에요? 응? 앞에는 가지고 있다 개념인데 가지고 있다 개념은 제가 보기엔 demonstrate하고 vindicate 정도 잡히겠네요. 그렇죠? 뒤에 구라는요. 몇 번? understatement는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이퍼볼이 과장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과장이죠. 축소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답은 C요. 이 문제에서 저는요.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왜 드렸냐면은 이 시제 태도 중요하지만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뭔지 눈치 까신 분. 4번에 보기 마스크요. 이해갑니까? 이 마스크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기 하이퍼볼 말고 exaggeration. 요 단어도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논리에서는. 주목. 마스크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역접. 마스크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마스크가 감추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마스크는 역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스크가 겉과 속이라는 개념과 결부돼서 쓰이면 이거 순접이에요. 그쵸? 그녀는 그쵸? 순수함을 그쵸? 남을 돕는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녀는 자신의 착한 마음을 마스크 감추고 있어요. 그럼 마스크는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스크는 겉으로 안 보이게 한다는 말이죠. 즉,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속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스크가 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그쵸, 순접으로 쓰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쵸. 그러면 감추는 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은 저의, 흉터를 마스크 해줘요. 이때는 마스크가 뭡니까? 그쵸. 사라지게 해줍니다. 없어지게 해줍니다. 이때는 역접이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렇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쓸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순정, 역접이 문맥상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딱 하나로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그런 지혜를 감추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감추지 않았다는 건 가졌다는 겁니까? 안 가졌다는 겁니까? 감추지 않았다는 건 가진 거 안 가진 거예요? 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스크가 또 무슨 의미 있다고 했어요? 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죠? 감추지 않았다 이 감추지는 뭐죠? 역접의 부정이니까 순접이 된 건데 마스크 자체가 또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갑니까?
또 하나 주목. exaggerate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exaggerate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그쵸? 구라예요, 과장이에요. 그쵸? 그가 맨날 지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is 100% exaggeration. 그쵸? 100% exaggeration입니다. 그러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렇게 과장과 허위로 쓰일 때는 역접이에요. 단, 그쵸? We cannot exaggerate the value of health. 우리는, 그쵸? 건강함의, 그쵸? 가치에 대해서 exaggeration, 아니, 이건 안 되겠군요. 이건 거짓말이네요. 그쵸? 이렇게 합시다. 그 계획을 찬성하는 proponent of that project, 그쵸? exaggerat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그 실험의 결과의 중요성을 exaggerate, 그쵸? 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과장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empathize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강조하다. 그럼 강조하다 의미로 쓰이는 exaggerate 무슨 뜻이에요? 그건 순접이에요. 그쵸? 과장하다는 의미인데 과장이 허위로 부풀리다는 의미일 때는 역접이지만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는 순접이라고요. 그쵸? 이해가요? 나중에 한번 이 두 단어가 나와서 나온 문제를 볼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어쨌든 mask하고 exaggerate는 논리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뉘앙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넘어갑니다. 304번. 민선. 응? 몇 번? 2번이요. 앞에 보세요. 304번. 304번은 제가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문제 왜 얘기했을까요? 이 컨셉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하나하나가요. 이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컨셉만 잡으라는 겁니다. 주목.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이죠. 과학의 반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뭘 자주 됩니까? 철학, 뭐 이런 거 많이 내죠. 또 우리가 aesthetic, 그래서 미적인 거에 반대 개념을 잡으면 어때요? 기능적인, 이런 것도 많이 잡죠. 그쵸? 선한 거에 반대를 잡으면 악을 많이 잡죠. 맞아요. 도덕의 반대를 잡으면 어때요? 도덕적, 이런 거 뭡니까? 당위적, 이런 거에 반대는, 그쵸? 자인, 그쵸? 자연적, 이런 것도 많이 잡죠. 근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과학의 반대가 과학일 수 있어요? 이 문제 많이 나와요. 철학의 반대가 철학일 수 있어요? 스포츠의 반대가 스포츠일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대상과 주체를 대립시켜서 문제 내는 겁니다. 과학과 과학자, 철학과 철학자, 운동과 운동선수. 이거는 뭐예요? 그쵸? 대상과 주체의 대립이에요. 이거 못 잡으면 이 문제 골 때려줍니다. 왜요? 과학은 외부 현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과학은 뭐야? 반면에 과학자는 이거 대립구조예요. 과학은 이런 거지만 과학자는 이런 거야. 과학자는 하고 쉽게 앉으려고 이 사람 말 꼬았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과학자는 다른 사람과, 즉 사람이야. 그쵸? 그리고 사람들은, 그쵸?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얽히고 설킨 사람이지. 그쵸? 그러면 사람의 특성이 뭐지요? 뒤에서 사람의 특성을 잡고 앞에, 그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쵸? 외적 현실과 그거의 개념을 잡아보세요. 결국 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주관적 대립하라는 겁니다. 과학 그 자체는 객관적인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을 하는 인간은 사람일 수뿐이 없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떨 수뿐이 없는 인간이죠. 주관적이고 감정이 있는 존재일 겁니다. 그렇죠? 가치를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민선 두 개 대립시켜 보세요. 몇 번?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단어 대립시키면 뭡니까? 안 보여요? D요. 찬성하세요? 오케이. D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305번 영래. 응? 요거는 되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요? 영래, 문법 공부 열심히 했어요?
부정주어 비교급된 영래.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반에 영래보다 멍청한 애는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무엇도 이것보다 그의 무책임함을 모하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 딱 당연히 뭐죠. 그렇죠. 보여주는 건 없어요. 이 정도 되겠죠. 그의 무책임함을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건 없어요. 즉 여기는 보여주다는 단어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렇죠.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일까요?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안 보내주고 미뤄요. 영님. 보내주기로 잘 보세요. 주목. 보내주기로 했던 것을 하기로 한 일을 그렇죠? 안 하고 미루면 무책임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기로 한 일을 안 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죠. 하기로 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바뀌어서 못 하면은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는 하기로 했던 일을 왜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렇죠? 못할 딜레이할 이유가 있어 딜레이가 모르겠는데 딜레이 없이 그냥 그렇죠? 하기로 해놓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안 했어. 이거 정말 무책임한 거죠. 됐어요? 그럼 앞에는 쇼, 딜레이 앞에는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미루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미루는 게 무책임한 거겠죠. 그런 컨셉 나오는 거 잡으면 되겠네요. 답. 앞에는 다 되는군요. justify, characterize, epitomize, reveal, conceal 빼놓고는 다 되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서 A, B, C, D 중에서 어떻게 그렇죠? 하기로 한 일을 안 하는 게 무책임한 겁니까? 이유. 몇 번? 5번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 5번은 컨셉이 안 돼요. C번이 이상하다고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하기로 했는 일을 계속 안 하고 뒤로 밀어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필요하지 않다는 게 뭔데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불필요하게 하기로 한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면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됐어요? 수연. 뭐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책임한 거는요. 무책임한 게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한 일을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안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네? 네. 타임리는 시기적절하기예요. 네. 네. 지금 그렇죠. 본인이 훨씬 더 잘하네요. 그렇죠. 말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렇죠. 뭐 전혀 없었던 얘기 며칠 전에 시간을 잡았는데 그렇죠. 물론 그렇게 가도 지금 납득 못하는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본인을 자제시키세요. 야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냥 여기서 그겁니다. 무책임한 건 뭐지? 하기로 한 일 안 해. 왜 안 했네?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로 한 일을 왜 안 하지? 아무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안 하는 거. 이게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해 보세요. 6번. 예. 304번이요. 예. 1번이 안 돼요. 안 돼요. 1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둘이요. fervent가 열정적인 거고, vulnerable도 상처받기 쉬운 건데요. 안 돼요. 지금 액티브하고 패시브로 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했었죠. 문제 자체가 객관적인 대상과 주관적인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그쵸, 객관적인 대상은 열정적이고, 액티브하고, 그렇죠. 주관적인 대상은 vulnerable, 상처받기 쉽고. 그걸 누가 그렇게 연결시킵니까? 근데 과학이 이렇게 진실 탐구에 무관심.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객관과 주관을 대립시키는 거면 열정적인 객관, 그쵸? 상처받기 쉬운 주관. 말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외부 현실을 열정적으로 탐험하는 게, 탐구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관계 때문에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매치가 안 된다고요. 객관적인 건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인 건 주관적이 되니까 주관적인 건 감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패셔넷이잖아요. 그 다음에 disinterest는 이런 감정과 그렇죠? 이해관계 이런 게 전혀 없는 객관적인 objective라는 단어를 disinterest로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냉정하고 공정한 의미가 disinterested라고요. 오케이? 또요. 306번. 수진. 네? 몇 번이요? B요? 어때요? 쉬었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좀 바람 쐬고 오세요. 좀 답답하네, 공기가.